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과 반도체를 함께 탐구하게 될 서울경제신문 강혜령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죠. HBM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제가 몇 달 전에 SK하이닉스에서 HBM을 소개하면서 공개했던 장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장표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서 맨 오른쪽 HBM4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2026년에 SK하이닉스가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한 건데요. 이 HBM4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HBM을 이해하려면 우리 생활 전반을 덮친 AI 시대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AI 열풍이 불고 있죠. 여러분들 한 번씩 챗GPT, 구글 바드 이런 생성형 AI에 대해서 한 번쯤 접근해 보신 적 있으시죠? AI는 우리 주변에서 떠돌아다니는 아주 수많은 그리고 정해져 있지 않은 정보들을 스스로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AI 반도체가 연산을 해야 할 데이터가 굉장히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이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GPU가 저기 멀리 떨어진 메모리와는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니어 메모리, 말 그대로 GPU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메모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니어 메모리의 대표 주자가 바로 HBM입니다. HBM은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즉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그럼 고대역폭이 뭔데?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죠. 대역폭의 한자는 이렇습니다. 띠대, 구역역, 그리고 폭. 일정한 공간 안에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띠, 통로가 얼마나 많냐는 뜻인데요. 고대역폭은 한마디로 데이터 전송 속도가 높다는 거죠. HBM, 입출구수부터 압도를 합니다. HBM은 D램을 여러 개 수직으로 쌓은 뒤 1024개의 구멍을 뚫어서 마치 엘리베이터처럼 정보가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HBM의 라이벌로 불리는 GDDR 칩이 GPU 주변에 12개 위치한다고 하면 데이터가 이동하는 통로의 수는 총 384개인데요. HBM은 통상 GPU 주변에 4개가 위치하는데 4개만 놓아도 1024 곱하기 4, 그러니까 벌써 4096개입니다. GDDR이 아무리 많이 위치를 한다고 해도 4096개의 데이터 통로수를 이기기는 힘든 거죠. 자, 요즘에는 HBM을 12개를 놓을 수 있는 기판까지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통로수가 나중에는 1024 곱하기 12, 그러니까 12000개가 넘는 통로수가 개발이 되는 셈입니다. 2026년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생산하게 될 HBM4의 가장 큰 차이점은 3가지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3가지 포인트를 하나하나 숫자로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는 16입니다. HBM의 층수가 우선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12단의 HBM이 생산이 됐는데 지금부터는 4단 더 높이 쌓인다는 겁니다. 까다로운 고객사들의 요건을 충족을 하려면요, 16단을 쌓으면서도 12단과 비슷한 높이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D램의 뒷면을 얼마나 더 미세하게 갈아내면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2000개 이상의 I/O입니다. I/O는 입출구수인데요. 정보가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선 I/O 수가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건데요. 업계에서는 2048개가 사용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과 비슷한 공간에 2배의 구멍을 더 확보를 하려면요, 구멍의 크기가 줄어들든지 아니면 구멍 간 간격이 절반으로 되든지 상당히 미세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칩을 쌓아 올리면서 I/O를 연결하는 범프라는 것이 사라지는 건데요. 두 칩 간의 가교를 없애고 아예 찰싹 칩들을 포개어버리는 의미입니다. 이미 TSMC가 SOIC라는 이름으로 칩과 칩의 결합을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걸 HBM에도 새롭게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MR머프라는 기술로 HBM3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양산을 했죠. HBM4에서는 2세대에서 쓰였던 TC-NCF, MR머프에 이어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가장 먼저 쓴다고 합니다.
HBM4가 양산을 가열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기대해봐야 할 포인트도 3가지가 있습니다. HBM 1위를 달리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재빠른 추격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SK하이닉스가 요즘 HBM으로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데요. 최근 AI 반도체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던 건 I/O 외에도 열을 흡수하는 수만 개의 더미 범프를 설치할 수 있었던 그런 장점이 가장 큰데요. 과연 SK하이닉스는 MR머프라는 먼저 도입한 것을 넘어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진먼지 진드기의 배설물보다도 좁은 간격의 공정을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삼성전자는 MR머프라는 기술을 쓰지 않고 TC, NCF 방식을 그대로 써서 SK하이닉스를 바짝 추격할 수 있을지 가장 큰 관건입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만약에 하이브리드 본딩이 구현이 된다면 한미반도체, STI, 배시에 여러분들이 베팅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가 MR머프 기술을 가장 강조를 많이 했지만 초벌구이처럼 HBM을 쌓아 올릴 때 한미반도체의 TC 본딩이 요긴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죠. 현재 하이브리드 본딩 업계의 강자인 네덜란드 배시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가 HBM4에서 TC 본딩 기술 외에도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SK하이닉스와 협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가장 포인트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바로 HBM이 어떻게 실장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보통 우리가 HBM을 생각할 때는 CPU나 GPU 같은 연산장치 바로 옆에 2.5D 패키징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는 3D 패키징,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는 패키징이 또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HBM이 CPU나 GPU 바로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이렇게 하면 전력이 훨씬 적어지고 CPU와 HBM 간의 이동 경로가 훨씬 적어져서 성능 자체가 훨씬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발열인데요. 두 칩 사이에서 생기는 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지만 요즘 메모리의 파운드리화, 커스텀 디램이 대세로 자리 잡은 만큼 IT 업체에서 3D 패키징에 관한 이슈가 굉장히 대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HBM을 보시면서 또 HBM 기사냐 하고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한 번쯤 구석구석 이 스펙을 살펴보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으실 듯 합니다. 분석을 하시면서 또 새로운 돈이 보이실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도체 탐구 생활 많이 사랑해주세요.